죽어줘서 고마워. 이제야 내 인생이 피네. 그 늙은 여편네 진작 치웠어야 했어. 속이 다 시원하네. 제 장례식을 축하하며 터뜨린 샴페인 소리가 온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그 인간의 손에서 떨어진 유리잔이 발등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시체처럼 누워있던 제가 어떻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지 놈은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걸어? 귀신이야, 오지마. 비명을 지르는 그들의 눈앞에서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쯤 산속 짐승의 먹이가 되었어야 할 아내가 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제 손에 들린 붉게 깜빡이는 기계 속에 어떤 지옥이 기록되었는지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왜 제가 6개월 동안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암뱅이 흉내를 내며 그 수모를 참았는지 궁금하신가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저뿐만이 아니라 놈의 목을 죄어올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이게 무슨 소리야! 놓으시오! 악철, 너의 범죄는 끝났다. 제발! 30년의 헌신을 단돈 몇 푼에 팔아치우려 했던 그 도장이 왜 지금 제 손에서 빛나고 있을까요? 식물인간이었던 제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의 각본, 그 소름 돋는 전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그 시절, 우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을 나섰지요.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나 기워 신어가며 살았습니다.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남편은 늘 제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저를 지켜주는 동반자였지요. 제가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를 때마다 남편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산다고 했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군 작은 분식집이 커져나갈 때, 번듯한 식당이 되고 마침내 건물주가 되었을 때도 저는 이 모든 영광이 남편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도 잠시 운명은 저를 시기했습니다. 3년 전 어느 비 내리는 으스스한 밤이었지요. 식당 일을 모두 마치고 귀가하던 우리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하얀 병원 침대 위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입술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그 말에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인생이 통째로 멈춰버린 것 같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 적시며 죽음만을 생각할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지요. 여보, 내가 당신 다리가 되어줄 테니 기운내.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제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한 번도 찡그리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생불이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디 있냐며 칭찬했지요. 저 또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라 남은 모든 재산을 그의 명의로 돌려주려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소름 끼치는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든 줄 알고 거실로 나가 전화를 했죠. 매일 밤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여편네 오래 못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땅 명의만 우리 이름으로 바꾸면 바로 정리할 거야. 꿈결에 들려온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요? 도저히 제 귀를 믿을 수가 있어 피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발 저 악마들에게서 저를 지킬 힘을 달라고 빌었죠. 그러던 6개월 전 제 몸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죽어있던 발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감각이 왔어요. 전기처럼 짜릿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의사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일어난 걸 알면 놈들은 더 무서워지겠죠? 저는 더 철저하게 무력한 환자 흉내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얼굴로 놈들을 지켜봤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처절한 인내의 시간.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남편과 내연녀가 벌이는 짓을 저는 죽은 듯이 엎드려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 산속으로 갈 때 생각했죠. 박철수, 이제 내가 들어갈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고요. 남편 박철수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오후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새로운 간병인이라고 소개하는 남편의 눈빛이 비릿했지요. 그녀의 이름은 최미영이었고 제 돈을 노리는 뱀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우면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여편네야, 공기 좋은 데로 이제 곧 떠나야지. 그녀는 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이제 곧 끝이라 속삭였죠. 저 여편네를 버스에 태워보내기만 하면 우리 세상이야. 버스에 태워보낸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소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제 방 서랍을 뒤지며 도장을 찾았고 최미영은 제 손등에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정말 감각이 없는지 확인하려던 잔인한 시험이었죠. 살이 타 들어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응하면 저들의 음모를 막을 수 없으니까요. 밤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구석구석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하며 눈물을 삼켰지요. 녹음기 속에는 놈들이 공모한 범죄의 기록이 쌓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언급했던 의문의 버스 관광 계획은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음모였지요. 그 버스에 함께 타기로 한 노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할 목적지는 정말로 요양원이었을까요? 매일 밤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놈들의 역겨운 연기를 참아냈습니다. 6개월 동안 안진뱅이 흉내를 내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완벽한 사이다를 위해서라면 이 지옥도 견딜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드디어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는 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함정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호언장담하던 그 운명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새벽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제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에 대충 쑤셔 넣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푹 쉬다 오자며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 그날따라 유난히 그 손길이 지옥사자의 손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남편의 단추 구멍만 응시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제 위치를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속으로 수천 번을 빌며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보통 때처럼 남편의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 입구에는 정체 모를 커다란 전세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 옆면에는 무슨 관광이라는 이름이 조잡하게 붙어 있었지요. 글자들은 마치 급하게 오려붙인 듯 군데군데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기사와 익숙하게 눈인사를 나누더니 저를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묘한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기괴한 정막과 함께 제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지요. 그곳에는 저처럼 휠체어에 앉거나 맥없이 고개를 떨군 노인들이 10명 남짓각기 다른 좌석에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마치 깊은 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노인은 누구이며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남편은 맨 뒷자리에 저를 세워두고는 서둘러 버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남편은 최미영과 은밀하게 돈뭉치를 주고받더군요. 그들의 입모양을 가만히 살피니 소름 끼치는 말이 읽혔습니다. 오늘이면 저 짐짝들 전부 깔끔하게 처리된다는 잔인한 확신이었죠. 저 노인들도 저처럼 가족들에게 속아 이 죽음의 버스에 타게 된 걸까요? 버스 안의 노인 중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가느다란 속삭임은 엔진 소리에 묻혀 끊어지고 말았지요. 이 버스는 평범한 관광버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이동식 감옥이자 세상에서 지워질 유령들의 방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버스에 올라타 제 옆자리에 앉아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말수나 이제 당신 운명은 이 버스가 멈추는 곳에서 끝이야.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저는 품속의 녹음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덜컹거리는 버스가 비포장 산길을 오를 때마다 제 심장도 요동쳤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인적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남편 박철수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말수나 거의 다 왔어. 당신이 평생 쉬고 싶어 했던 낙원 말이야.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멈춰선 곳은 이름 모를 깊은 산속의 절벽 앞이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기사와 함께 잠든 노인들을 거칠게 깨우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것은 깨우는 게 아니라 낡은 짐짝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문이 열릴 때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산바람에 섞여 진동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들은 남편과 버스 기사가 공모하여 빼돌린 분들이었죠. 가족들에겐 좋은 시설에 보냈다고 속이고 지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이름도 없는 유령 시설에 갇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이었지요. 남편은 노인들의 손때 묻은 금반지와 시계를 능숙하게 챙겼습니다. 저 악마 같은 모습을 보며 저는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겨우 억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저를 휠체어에 태워 절벽 길가에 세워둔 남편. 말수나 공기 좋은 데서 좀 쉬고 있어. 내가 곧 데리러 올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여유롭게 불을 붙였죠.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입꼬리가 귀에 걸린 채 전화를 하더군요. 드디어 아내를 산속에 처리했으니 당장 샴페인을 따놓으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다 피운 담배꽁초를 제 발 앞에 툭 던지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멀어지는 자동차의 붉은 미등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죠. 사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공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환희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놈은 알았을까요?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산속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의 감촉이 이토록 반가울 줄 몰랐지요. 으드득 나도 모르게 이가 갈렸습니다. 놈의 역겨운 표정 때문이었죠.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의 감촉이 이토록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나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리를 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보는 순간이었죠. 비굴하게 침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낼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위에는 선명하게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녹음 시간 3시간 40분. 놈이 내뱉은 모든 저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가 가기도 전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다급한 김 변호사의 목소리였지요. 변호사님, 저 방금 유기되었습니다. 아주 신이 나서 떠나더군요. 나는 텅 빈 산길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살인미수의 유기치상, 거기다 사기 혐의까지 증거는 완벽한 거죠? 물론입니다, 사모님. 지금 경찰과 함께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놈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치밀하게 파놓은 함정이자 덫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년 전 제가 밥을 먹여 키웠던 법대생 청년이었지요. 그가 성공해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미 이날을 약속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에 몰래 기어나와 치밀하게 작전을 짰던 것이죠. 몸에 지닌 GPS 장치와 이중으로 깔린 녹음기가 내 생명줄이었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발로 차서 절벽 아래 비탈길로 굴려버렸습니다. 와장창 부서지는 고철 덩어리가 마치 박철수의 미래 같아 보였지요. 이제 곧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산속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거울도 보지 않고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빛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기다려라 박철수. 내가 차려놓은 지옥의 밥상을 이제 엎어줄 차례다. 20년 전 그 청년이 변호사가 되어 내 손을 잡아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상계단을 기어 내려가던 고통이 이제 희열로 바뀌고 있었죠. 사모님,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변호사의 문자를 확인하며 나는 당당하게 구조의 빛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을 보았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마치 남편을 향한 장례곡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각 우리 집 안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뻔했지요. 남편 박철수와 최미영은 제가 사라진 줄 알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아니 사실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며 인감도장을 찾고 있을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도장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히 땅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명의로 된 강남 건물을 내 연녀 이름으로 돌린 뒤 도주할 계획이었죠. 놈은 제가 정신이 나간 척할 때 제 손가락을 억지로 잡으려 했었습니다. 서류에 강제로 지장을 찍으려던 그 섬뜩한 손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도장을 찾지 못한 놈은 오늘 저를 산에 버리고 온 것이었지요. 주인이 사라진 집을 통째로 털어버릴 작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을 남편의 구질구질한 욕망이 눈에 선합니다. 박철수는 도장이 장롱 깊숙한 곳이나 베개 밑에 있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진짜 도장은 바로 놈이 매일 깔고 앉던 소파 방석 속에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놈은 오늘 밤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형사님들이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데 저는 그저 말없이 웃었습니다. 놈이 내 연녀와 나누었던 추악한 통화 녹음이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죠. 나 죽으면 보험금까지 싹 다 자기 거라던 최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름 돋는 음성들이 오늘 밤 놈들을 감옥으로 밀어넣을 칼날입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을 속아온 바보 같은 김말수는 이미 어둠 속에 버렸으니까요. 이제는 서슬퍼런 심판자가 되어 놈들의 숨통을 조여갈 차례입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속에선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놈들을 잡는 것으로는 제 분노가 절대 풀리지 않을 겁니다. 놈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하니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이고 12층 우리 집 불이 환하게 켜져 있네요. 차분하게 옷무새를 다듬고 집을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30년 세월의 기만과 6개월의 지옥을 끝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 끝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지요. 달달한 샴페인 향과 기름진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현관에는 최미영의 빨간 구두가 제 슬리퍼를 밀어내고 놓여 있었죠. 거실에서는 남편과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습니다. 자기야 건배. 이제 그 짐짝 치웠으니 이 넓은 집이 우리 거야. 남편의 그 비릿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샴페인 잔을 든 두 사람의 얼굴이 저를 향했지요. 정적? 숨막히는 1초의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 박철수의 눈이 커지고 최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잔을 떨궜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의 종소리 같았죠. 어떻게 당신이? 귀신이야? 아니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거야?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파 뒤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소파 위에 놓여있던 낡은 방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보는 앞에서 방석 지퍼를 천천히 열어젖혔지요. 손뭉치 사이에서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도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우리 집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놈들의 심장을 얼렸습니다. 최미영은 부들부들 떨며 남편 뒤로 숨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너 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우리를 속이고 연기한 거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무릎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나는 품 안에 핸드폰을 꺼내 녹음 재생 버튼을 아주 크게 눌렀습니다. 죽어버려라 김말순.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놈의 추악한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놈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믿어온 남편의 본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제가 손짓을 하자마자 복도에 숨어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 씨와 최미영 씨 살인미수 및 유기치상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님의 엄중한 목소리에 놈들의 파티는 순식간에
악몽이 되었죠. 차가운 금속 수갑이 놈들의 손목을 결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갑자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지요. 다 이 인간이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 죄도 없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사랑을 맹세하던 내연녀의 입에서 변명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만 봤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땅 팔아서 해외로 도망가자고 꼬드겼잖아.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꼴이라니요. 30년 세월이 허무하다 못해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 최미영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손을 높이 들어 그녀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진 파열음이 거실에 울렸고 그녀의 고개는 힘없이 돌아갔지요. 이건 내 다리에 뜨거운 죽을 쏟으며 비웃었던 대가다. 그리고 남편 박철수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반대쪽 뺨을 날렸습니다. 이건 내 3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한 대가야. 남편은 뺨을 감싸 쥐고 제 발목을 잡으며 추하게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부부잖아. 제발 살려줘. 부부라는 단어가 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발을 걷어찼습니다. 당신이 내게 줬던 지옥, 이제는 당신이 이자까지 쳐서 받아. 경찰의 손에 끌려나가는 놈의 뒷모습은 비루한 짐승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거실에는 이제 깨진 유리잔 조각들만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놈이 옥중에서도 제 재산을 노리며 마지막 독수를 준비했거든요. 놈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으니 이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탐욕은 감옥 창살도 뚫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담보 만기 연장을 물어왔지요. 알고 보니 박철수는 제가 바보 흉내를 내며 누워있을 그 당시에 제 손가락을 강제로 눌러 수십억대 대출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옥중에서 보낸 편지는 가관이라 말도 안 나왔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비열한 협박만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나 나만 죽을 것 같으냐? 합의 안 해주면 내 재산도 빚더미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곧바로 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인간이 끝까지 제 인생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네요. 김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로 철저히 박살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놈이 몰래 작성한 서류를 뒤졌지요. 남편이 내연녀와 짜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은 명백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찍힌 지장의 흔적과 위조된 서명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죠.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이 쌓일수록 박철수의 기세는 꺾여갔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은행 지급 정지까지 마쳤습니다. 박철수는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비굴하게 합의를 종용했지요. 하지만 저는 놈에게 단일원도 보태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놈이 내연녀에게 퍼부었던 돈까지 싹 다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들이 호텔에서 썼던 카드 내역이 칼날이 되었지요. 남의 피눈물로 세운 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철수는 수척한 모습으로 입술을 떨고 있었지요. 그토록 당당하던 놈의 눈빛은 이제 비굴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징역 15년, 피고인 최미영 징역 8년.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30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절망한 듯 주저앉았고 내연녀는 추하게 통곡을 했지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운 인간들이니까요. 법정을 나오는 길 눈부신 햇살이 제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고생 끝났다고 웃어주었죠.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박철수의 흔적을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결혼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저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작고 따뜻한 밥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대단한 건물주는 아니더라도 제 손맛으로 새 삶을 열고 싶었지요. 새로 단 간판에는 김말순 밥집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새겼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던 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놓으며 생각했죠. 내 인생은 누구의 차 뒤에 실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내 두 발로 꿋꿋하게 걷는 오늘이 진짜 제 운명이라는 것을요. 30년을 돌아 찾아온 이 평범한 행복이 너무나 눈물겹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일어설 날이 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시작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제 새로운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김말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